안녕하십니까. 울산저널 박 기자입니다. 김승석의 목자읽기 11번째 시간인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승석입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영상을 안녕하십니까. 울산저널 박 기자입니다. 김승석의 목자읽기 11번째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승석입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영상을 2주마다 한 번씩 업로드하기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네요. 네, 100개쯤 가기로 하고 2주마다 영상을 올리는 게 목표였는데 혼자 여러 꼭지를 촬영하고 편집하다 보니 힘에 부치고 그래서 생각보다 일정이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더 상황이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저널과 울산저널TV가 더 많은 구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여건이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울산저널과 울산저널TV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지난 시간 내용과 함께 오늘 말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지난 시간에는 본성론에 대한 제자백과의 이론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인간을 파악할 때 성선설과 성악설이라는 프레임은 너무 허접하고 허무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대해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본성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욕망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면 악한가? 성선설과 성악설이라는 이분법적인 분류가 과연 인간을 잘 설명할 수 있는가 등이 교수님의 세 가지 문제 제기였습니다. 예, 잘 정리하셨네요. 오늘은 이 문제 제기에 따른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이라는 두 요소로 파악할 때 모든 경우의 수가 이미 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성선설, 성악설, 혼합설, 백지설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미 전국시대에 제기된 이 네 가지 주장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주장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박 기자님은 어때요? 네, 저는 선과 악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다는 혼재설에 좀 더 마음이 기울긴 하는데 세상을 조각조각 내놓고 보면 어떤 땐 성선설이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땐 성악설, 어떤 땐 백지설이 맞는 것 같기도 해서 한 가지로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논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인간이 선한가 악한가 하는 문제에만 매몰되어 인간의 특성과 본질을 간과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지요. 여기에 한 가지 재미있는 설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한나라 때 육아사상을 통치의 기본 이념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동중서와 왕충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들에 의해 본성론에 대한 논쟁이 계속됩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어 선한 본성을 가르치면 선해지고 악한 본성을 길러주면 악해진다고 혼합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성론과 음양이론을 결합하면서 중국의 특유한 관념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즉, 부여받은 기회 많고 적음에 따라 선함과 악함의 구별이 생기고 현명함과 어리석음의 차이가 생긴다고 주장했지요. 유전이냐 환경이냐로 봤을 때 인간의 본질을 유전적인 것으로 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가 타고난 것인지 훈련에 의해 획득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애매합니다. 그리고 한대에 나타난 본성론의 또 다른 특징은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누어 각각의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대에는 인간 본성에 대해 일반론적인 관점 아니었나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동중서는 성인의 본성, 중인의 본성, 필부의 본성으로 나누고 성인의 본성은 선하고 필부의 본성은 악하니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인의 본성은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요. 또한 왕충은 이를 계승하여 사람의 재능에 따라 계급별로 나누어 중인 이상, 중인 이하로 분류합니다. 그리고는 맹자의 성선설은 중인 이상의 사람에게만 해당하고 순자의 성악설은 중인 이하의 사람에게만 해당하며 중인은 선과 악이 혼재해 있다고 설명하지요.
두 사람 모두 짜집기의 전형입니다. 완전히 짬뽕이지요. 동중서와 왕충의 구분은 비민주적이고 차별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요? 짜집기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논리대로라면 당시에는 설득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막장으로 가자는 것이지요. 막가파입니다. 선천적 요인에 따라 인간을 상, 중, 하 세 계급으로 나누면 인종과 신분의 차별을 합리화할 뿐 아니라 편견과 증오를 정당하게 만들어 버리니까요. 중인 이상은 지배층이고 중인 이하는 피지배층인데 이것이 바뀔 수 없다면 이는 모범적인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지요. 모범적이라는 말씀은 비틀어 표현하신 거죠? 계급을 구분하고 특정한 계급의 기득권을 정당화하면서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전형적인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게다가 중간계급은 노력하기에 따라 달려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상식과 통념을 철학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인간을 등급으로 나누는 사고의 기원은 공자와 맹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이면서 어질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소인이면서 어진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또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다. 풀 위로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게 된다고 했지요. 인문학이 중요하다면서 공자나 맹자를 다시 읽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차별을 전제로 했던 그들의 이념을 알게 되니 좀 당혹스럽습니다. 군자와 소인을 대비하여 말하고 있지만 공자의 인과 덕은 귀족과 서인 사이에 정치, 경제,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자의 사고방식은 그 이후에도 오랜 기간 세습적 봉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자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있긴 하군요. 이러한 경향은 맹자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맹자는 양해왕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서도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다.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한결같은 마음도 없어진다. 만일 한결같은 마음이 없다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사악하고 사치하는 등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요. 선비는 돈이 없어도 초연하고 피지배층들은 직업도 돈도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다시 방탕하고 사치하는 사람들은 지배계급 아니었나요? 박 기자가 맹자의 말에 몹시 기분이 상했나 봅니다. 맹자의 이 말은 백성들에게 형벌을 가하지 말아야 어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오로지 선비만이 학문을 쌓아 한결같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당시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학문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 일반이 아니라 선비의 인성을 평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맹자는 훗날 동중서와 왕충의 본보기가 되지요.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은 지식인 관료의 계급적 이익을 분명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봤다는 점에서 공자나 맹자의 이론은 보편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악설 쪽은 어떤가요? 순자의 성악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논리적이긴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순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순자는 길거리의 사람도 우임금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임금은 묘순우탕의 우임금인데요. 중국의 대표적인 성인이지요. 그리고는 소인은 군자가 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않으며 군자 역시 소인이 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길거리의 사람도 우임금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명제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속담으로서 추상적 가능성일 뿐입니다. 순자는 군자에게만 우임금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을 부여하면서 두 번째 명제, 소인도 군자가 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않고 군자도 소인이 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않는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자부터 맹자, 순자에 이르기까지 육아는 모두 소인과 군자를 구분하고 서로 넘나들 수 없는 칸막이를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군자와 소인의 이분법이 지배계급인 사대부와 피지배계급인 백성으로 슬며시 대체되는데요. 결국 맹자의 성선은 군자라야 그것을 간직할 수 있고 순자의 성악은 역시 성인과 군자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요. 순자의 성악이 성인과 군자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결론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순자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맹자든 순자든 이들이 말한 인간의 본성이란 인간 일반의 본성이라기보다 지배계급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본성론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묵자는 비록 천한 사람이라도 겸해를 실행하면 남을 이롭게 할 수 있고 어질고 현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약자의 입장과 가능성을 이해하는 묵자가 사이다처럼 등장하는군요. 오늘은 유난히 공자, 맹자, 순자가 고구마처럼 갑갑했습니다. 자, 이제 본성론을 정리해 봅시다. 성선설 대 성악설은 인간에 대한 최초의 논쟁이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익을 좋아하고 질투를 하는 것이 태어날 때의 본성일까요? 아니면 환경에 의해 형성된 성격일까요? 저는 후천적으로 얻어진 사회화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후천적이라는데 동의합니다. 두 번째로 본성은 변할 수 있다는 주장과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추가 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 욕망과 이기심이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근대에 와서 욕망과 이기심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근대 이전에는 악이었다가 근대 이후에는 선으로 둔갑한다면 기준이 되기 어렵겠지요. 게다가 계층에 따른 인성의 분류는 조잡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냄새가 짙은 용어에 매몰되어 인간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본성론이라는 것이 맹자와 순자에서 이어진 육아의 사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본성론은 육아의 전유물이지 묵가나 도가, 법가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육아 또는 육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상을 짜집기 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낸 분석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예, 저는 성선설 대 성악설이라는 비생산적 프레임을 폐기하고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통해 인간의 모습을 규명하는 편이 훨씬 더 건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인성론과도 무관하지 않게 연결되어 있고 동양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인간에 대한 탐구의 일환으로 종종 이용되었던 방식이니까요. 다행히 묵자 그리고 맹자와 순자도 분명하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 내용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대한 말씀이겠네요. 예. 인간을 이해하는 접근 방법으로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승석의 묵자 읽기 11번째 시간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연 듯한 감정적으로 역동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김승석의 묵자 읽기 11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